2022년 4월 7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천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천 방송국에서는 본 대학의 건화기념인 박애를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고자 신속 정확한 보도와 논평, 아울러 다채롭고 입체적인 방송 제작으로 진취적인 학풍의 진작과 올바른 대학 문화의 창달, 그리고 정서 함양을 도모한다는 지향 아래 호출부호 GBS 방송 출력 1.5kW로 하루 2회 50분간에 걸친 음향방송과 캠퍼스 전 지역에 펼쳐있는 모니터를 통해 영상방송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참된 방송, 여기는 가천 방송국입니다. GBS. 영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찾다. 라비앙 로즈. 안녕하세요 가천하구 여러분. 라비앙 로즈의 아나운서 이나연입니다. 개강으로 정신없던 3월이 지나가고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하는 4월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우리 가천대하구 여러분들은 꽃구경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제대로 된 꽃구경을 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연도는 석촌호수 벚꽃길도 다시 개방된 만큼 그동안 못했던 꽃구경 실컷 하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직 걱정돼서 꽃구경은 제대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라비앙 로즈에서는 영화 속에 나오는 만개한 벚꽃이 참 아름다운 영화를 소개할까 합니다. 벚꽃하면 이 노래죠. 버스커 버스커의 벚꽃 엔딩 들은 후 오늘의 라비앙 로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걸어요. Oh yeah. 그대여 우리 이제 손잡아요 이 거리에. 마침 들려오는 사랑 노래 어떤가요? Oh yeah.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만개한 벚꽃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오늘의 영화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입니다. 2017년 개봉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는 학급의 인기 여학생인 사쿠라의 비밀을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었던 조용한 남학생 하루키가 알게 되면서 펼쳐지는 일들을 담은 로맨스 영화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는 이 영화의 첫 번째 포인트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처음 제목을 듣고 많이 의아했던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저 또한 명작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이 영화를 제목에서 오는 약간의 거부감으로 멀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영화의 제목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말이 참 로맨틱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본 정보가 있어요. 바로 학급의 인기 여학생인 사쿠라가 췌장암 말기로 시한부 판정을 받아 몇 년 후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쿠라는 자신의 병을 가족을 제외한 모두에게 숨겼는데요. 그 사실이 자신의 친구들을 슬픔에 빠지게 하고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눈물 나게 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와중 외톨이 남학생인 하루키가 우연히 병원에서 그녀의 일기인 공변물고를 발견하면서 그녀의 비밀이 들키게 된 것이죠. 자신의 비밀을 알게 된 하루키에게 사쿠라는 장난식으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식인종이 되고 싶은 것이냐 묻는 하루키에게 사쿠라는 옛날에 아픈 곳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른 동물의 그 부위를 먹었대.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라고 장난스럽게 말을 합니다. 처음에 장난기 가득했던 이 말은 사쿠라와 하루키가 점점 가까워진 후 네가 내 췌장을 먹어줬으면 해. 그 사람의 췌장을 먹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히 췌장을 먹은 사람의 안에서 살 수 있대 라며 하루키와 함께하고 싶은 사쿠라의 마음을 표현하는 대사가 되기도 합니다. I give you space. Always ready with an umbrella when it rains. 뜻을 알게 된 이후 참 기괴하게만 느껴졌던 이 대사는 모든 순간에 진심을 담은 대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이별을 겪게 됩니다. 그 이별은 준비된 걸 수도 있고 갑자기 찾아온 견뎌내기 힘든 이별일 수 있어요. 참 힘들었던 그 이별도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별에 대한 슬픔은 줄어들고 그 존재와의 추억에 대한 행복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슬프지만 어쩌면 조금은 아름다운 우리의 이별을 생각하면서 엑소의 피터팬 듣고 두 번째 포인트 이어가 볼게요. 낡은 일기장 먼지를 털어내 문득 펼친 곳 그 속엔 해맑게 네가 있어. 아직 넌 그대로 여기 남아있어. 잊고 지냈던 그림이 떠올라 작은 떨림이 내 몸에 샘솟아 종석을 그리네. 그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게 널 찾아간다. 추억이 보낸 팅커벨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어. 난
덮였던 짓궂은 악당 모두 물리쳐준 기억이 생생해. 그 순간부터 너의 마음을 얻고 나는 키스까지. 내 맘을 항상 구름 타고 날았지. 너는 웬디 신데렐라보다 예뻤지. 가슴 뛰게 만든 단 한 사람 널 느끼니까 두 눈이 빛나. 널 찾아간다. 추억이 보낸 팅커벨 따라 나섰던 네버랜드. 그곳에 내가 너와 바라보며 웃고 있어. 난 영원한 너의 피터팬. 그 시간에 멈춘 네 남자. 서툴지만 너무 사랑했던 나의 너에게 Just I give you space. Always ready with an umbrella when it rains. 영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두 번째 포인트는 아픔을 통해 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But it's like you do your best to misinterpret them. 하루키가 사쿠라의 병을 알게 된 후 사쿠라는 하루키가 하고 있던 도서 의원 일을 함께 하거나 주말에 가고 싶었던 디저트 카페에 하루키를 데리고 가는 등 그와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데요. 그러한 사쿠라의 노력으로 처음에는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접근한다고 느꼈던 하루키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그녀에게 진심을 다하게 됩니다.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면 함께 해주고 힘든 일과 슬픈 일이 있을 때 든든하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던 것이죠. 사쿠라 또한 모든 친구가 자신의 병을 알게 된다면 자신의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나올 것이고 자신과 있는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느껴지겠지만 행복보다는 슬픔으로 가득한 순간일 것이라고 믿어왔었는데요. 그러한 사쿠라도 점점 하루키와 가까워지면서 자신의 병을 알고 있음에도 남들과 자신을 똑같이 대해주는 그를 보면서 평범하고 행복한 하루를 선물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So how can you wrap me up so easily? Yeah, I'm giving you all I got. 너에게 있어 산다는 건 어떤 거야? 라고 묻는 하루키에게 사쿠라는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일이 아닐까? 라고 답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감정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소중한 일일지 몰라요. 때로는 미워하고 때로는 또 인정하고 그러면서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아닐까요? 관계를 맺는 것만큼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참 어렵지만 한번 맺어진 관계로 우리는 그 끝이 어떻게 되든 참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잊고 지냈던 그 언젠가 나에게 행복과 슬픔과 사랑을 주었던 그 사람에게 인사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의 찬란했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마지막 포인트 이어가 볼게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보고 싶다. 널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겁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저기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이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거울을 떠드는 자긴
먼지처럼 작은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날아오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더 세워야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온 듯한 순간 다시 본 날이 올 때까지 꽃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날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There are days I wake up and I pinch myself 우리가 살펴볼 이 영화의 마지막 포인트는 봄과 벚꽃이 가진 의미입니다. Yeah, I'm still scared. That is all a dream.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는 만개한 벚꽃이 참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영화 속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쿠라는 벚꽃이 보고 싶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벚꽃은 말이야. 꽃이 진척만 하는 거지 계속 피어있대. 다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음 싹을 품고 잠들어 있어. 벚꽃은 진 게 아니야. 모두를 놀라게 하려고 숨어 있을 뿐. 그리고 따뜻한 계절이 오면 단숨에 확 꽃을 피우지. 놀랐지? 하면서. 벚꽃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대사는 벚꽃이 일본어로 사쿠라라는 것을 알게 되면 조금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날이 다가온 것을 느낀 사쿠라가 하루키에게 자신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를 놀라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숨어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을 돌려 말했던 것이 아닐까요? 봄의 일본어인 하루키와 벚꽃의 일본어인 사쿠라. 벚꽃이 봄을 만나 만개하고 자신의 화려함을 모든 이에게 보여주듯 사쿠라는 하루키를 만나 자신이 살아갔던 날 중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냈을 겁니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찾아와 자신이 가진 강하지만 은은한 힘으로 혹독한 겨울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선물하는 봄처럼 영화 내내 자신의 따뜻함으로 하루키는 사쿠라를 보듬었던 건 아닐까요?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ules.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매번 마주치는 인연들과는 다른 조금은 더 특별한 사람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고 자신만이 알고 있던 아픈 부분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곁에 있으므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므로 우리는 서로를 지탱해주고 선물과도 같은 행복을 주면서 서로가 곁에 있음을 감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지 말자 라는 말도 있죠? 너무나도 가까이 있어 소중함을 잠시 잊어버리고 서로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의 연인, 친구, 가족에게 오늘은 너가 있어 내가 존재해 라고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 볼 수 있는 말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Cause when you love someone, you mak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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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use when you love so
celles qui font baisser les miens.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말은 이별 인사를 하고 슬프게 만들 거면 친해지지 않는 것이 좋았다 라고 한탄하는 어린 왕자에게 여우가 한 말이야.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의 첫 시작에서 선생님이 되어 수업을 하는 하루키의 첫 대사입니다. 영화 속 사쿠라는 하루키에게 진정한 인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라면서 자신의 이름이 쓰여있는 책 어린 왕자를 빌려주는데요. 어쩌면 영화 내내 등장하는 이 어린 왕자가 사쿠라가 갑작스럽게 떠나버린 이후 자신과 나눈 많은 감정으로 슬퍼야 할 하루키에게 매 순간 건네던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영화 속에는 아주 큰 반전이 숨어 있는데요. 저 또한 그 반전 때문에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네요. 영화를 꼭 감상해보시면 하는 마음에 숨겼으니까 오늘 라디오를 들은 후 저와 함께 놀라주셨으면 합니다. 시한부를 받은 사람이든 평범한 하루를 사는 사람이든 내일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하루의 의미는 똑같아 라고 사쿠라는 말을 합니다. 영화 내내 다가오는 사쿠라의 죽음이 참 슬펐지만 그렇기에 더 진지하게 내 삶에 대해서 나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하루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들어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장밋빛 하루를 그리고 인생을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영화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 김원희, 기술 정수빈, 진행의 저는 이나연이었습니다. Une part de bonheur dont je connais la voix. 이상으로 2022년 4월 7일 목요일 정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